The tariffs will be 67%. That's tariff. 최근에 뭐 제2의 플라자 합의니 뭐니 아, 우리가 계속 미국을 믿어도 되나? 일종의 뭐 음모론적 관측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기도 했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네, 뭐 전 지구를 정말 들었다 놨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1월 취임 이후에 정말 하도 빼놓지 않고 트럼프발 중요 기사, 긴급 기사 계속 쏟아지는데 저도 요즘 정말 이 잠결에 언론사 뉴스 이 푸시 문자가 오면은 아 이거 또 트럼프 대통령 아니야? 또 오늘 무슨 얘기했을까? 내일 또 기사 써야 돼? 뭐 이런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밤중에 자꾸 그런 알림 속보들이 오기 때문에 다들 잠을 잘 못 자고 있고요. 고생은 사실 워싱턴 특파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발표들을 사실 굉장히 오후 늦게 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거의 밥 먹듯이 매일 밥 먹듯이 야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벼르고 벼르던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근 한 세기 만의 신보호 무역 시대로의 전환 선언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대상으로 10% 보편 관세에다가 또 개별 국가별 관세를 매긴다는 거죠. 중국은 34%, 일본은 24%. But now it's going to thrive. Maybe like never before. I mean, if you go back to U.S. steel from 90 years. 뭐 전 세계가 정말 뭐 그야말로 지금 패닉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글로벌 차원의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거다. 뭐 이런 관측들이 뭐 지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깔린 그 논리 구조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미국의 어떤 쇠락한 부분들, 쇠락한 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공약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 했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 구호에서 그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여태까지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보를 받아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포함한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자신이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단기적인 어떤 충격들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AI, 반도체 그리고 수많은 이 첨단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제조업이 이 미국 대선의 승패를 뭐 한 번도 아니고 뭐 여러 번 이렇게 좌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게 미국 대선의 약간 특이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이제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게 돼 있지만 미국은 주별로 계산해서 그 주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어떤 간접 선거의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결국 미국에서는 경합주의 표심을 잡는 후보가 승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7개 경합주 중에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우리 그 쇠락한 공업지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번성하던 지금은 가보면 너무 황량하고 공장이 다 녹이 슬어 있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진 이 지역들이 이 경합주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도 당연히 이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이 지역의 부흥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보호무역 또 관세 정책의 신봉자란 평가들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취임사 때도 했고요. 이 맥킨리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원의원 시절에 50%의 관세를 관철해낸 인물이에요. 상원의원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맥킨리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맥킨리 관세라고 부르는 그 관세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1980년대에 자기
자기 돈을 들여서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의 이런 보호 무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면 광고도 게재를 했다고 하니까 미국을 위한 보호 무역 조치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약간 보호 무역주의자라고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서 미국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세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공약이든 신념이든 이 관세를 활용해서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거든요. 뭐 미국 아니든 미국 밖이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40년간 60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첫 번째는 공장의 자동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분화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미국 스스로 그런 세계의 어떤 무역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온 측면이 크죠. 또 하나 주목해 볼 수치가 미국의 근로자 중에서 공장 노동자 비율은 단 8%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이 공장을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노동자들을 마구 이렇게 고용하고 또 이분들이 복지와 임금을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관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훨씬 더 크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미국 유력 언론들에서도 그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 철강 노동자 한 명은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철강이 들어가는 여러 분야들, 이를테면 뭐 자동차도 철강이 들어가고요. 냉장고도 들어가고 세탁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철강에 대한 관세로 얻는 이득이 상쇄될 수도 있고 심하면 그 이득을 상쇄하고도 넘어서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지적들이 지금 미국 유력 언론들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그래서 그런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 제조업의 일자리보다 미국 정부의 재정 확충 그리고 부채 해소 언급이 좀 더 자주 부각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달러거든요.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경 경단위네요. 경단위까지 넘어가요. 5경 3천조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인지도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피터 나바로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굉장히 강경한 무역 고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10년간 6조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근거는 딱히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6조 달러라면 사실 36조 달러에서 6조 달러가 10년간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막대한 수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연방 정부의 부채 해소라는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재정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스티븐 미런이라는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서가 굉장히 워싱턴에 관심을 끌고 있어요. 보고서를 보면 한 41쪽 정도 되는 보고서인 것 같아요. 이 연방정부의 그 재정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달러 약세의 이런 통화가치 조정에 대해서 외국 정부들이 그렇게 뭐 자발적으로 응해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 정부들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관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제2의 플라자 합의니 뭐니 뭐 이런 관련 기사들이 좀 나왔었는데 워싱턴에서 일종의 뭐 음모론적 관측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되기도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군요. 그런 통화가치 조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1985년에 있었던 그 플라자 합의를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일본과 유럽을 압박해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통화가치 조정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해소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그러나 또 일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장기 침체로 가는 입구였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러라고라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 그래서 이 마러라고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각국 정상들을 불러놓고 옛날에 그런 플라자 합의처럼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마러라고 합의로 해서 통화가치 조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틀로만 볼 것이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 세계의 국제 질서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전쟁이 동맹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동맹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미국을 믿어도 되나?
우리가 계속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유진영의 질서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간 주도해온 어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지금 미국 스스로가 허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제 질서 상에서 미국이 이렇게 동맹들과 잡았던 손이 느슨해질 때 사실 여기를 공략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extent we have because we revealed it. Lots of steel in my first term, and I put tariffs on it. I saved the steel industry. 그래서 이 관세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전부터 이제 미국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리가 이제 관세로 협상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나면 이제 각국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국,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이 관세에 타격을 받은 여러 나라들과 이제 협상이 시작될 텐데 이제 미국에서 여태까지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여겨왔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열거하면서 이걸 다 낮춰달라. 미국의 산업, 미국의 기업들이 더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들어올 것이 너무 분명하고요. 한국 기업을 상대로도 대미 투자를 많이 해라. 미국의 일자리를 가지고 오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압박들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협상의 국면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금방 물러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게 그 유권자들의 민심에 굉장히 금방 그리고 예민하게 영향을 주는 그 물가와 가격 문제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속도 조절을 할지 아니면 계속 어떻게 보면 뚝심 있게 이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갈지가 조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U.S. Steel was a very special